얼마 전 아내가 암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아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토록 무서운 암이 현실 가까이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암 환자는 아니더라도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전문가인 종양학 연구자가 1,500명 이상의 암 완치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분석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의사의 예상을 뒤엎고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암 무서우시죠?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이지 지옥 같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태연한 듯 차분하게만 지내던 아내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환호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부부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책을 읽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의사도 포기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내면과의 고요한 만남을 가졌다. 저자는 이것을 영적 연결이라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 명상 또는 기도가 대표적인 영적 연결 활동입니다. 영적 연결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몸의 치유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명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기는커녕 잡념 때문에 머릿속이 더 복잡해진다면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걸 하는 거죠. 공통점 두 번째, 긍정적인 조력자를 곁에 두었다. 곁에서 힘 빠지게 하고 간섭해서 화나게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자신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면 충분합니다. 사랑과 응원, 지지를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뇌에서 옥시토신,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과 같은 치유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이 결국 염증을 줄이게 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의사도 포기한 암을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새겼다. 죽고 싶지 않은 것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질병을 이겨내려는 의지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암이 아니더라도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노화와 관련된 질병에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돈, 건강, 명예, 권력 이것들을 다 손에 쥐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자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공통점 네 번째, 운동을 열심히 했다. 암 환자들은 심리적 충격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암 치유와 운동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운동을 신체 활동이라고 폭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는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몸을 계속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이라면 물리치료라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운동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종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포기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번째, 제대로 챙겨 먹었다. 잘 먹어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먹어야 합니다. 항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식단들이 있습니다.
식물성 중심 식단, 지중해 식단, 케토 식단이 대표적입니다. 새 식단은 설탕, 정제 곡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풍부하게 먹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염증을 줄일 수 있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설탕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공통점 6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 습관에 이끌려 살던 삶에서 자신의 건강과 삶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환자가 더 효과적이고 빠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암은 감기처럼 모두가 똑같은 원인으로 발병하고 똑같은 치료제를 먹고 낫는 간단한 질환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발병 원인이 다 다르고 치료 방법 역시 개인이 가진 여러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만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환자 본인이 습관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주는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한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의사도 포기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 7번째, 억눌린 감정을 풀어냈다. 마음에 쌓아둔 부정적인 감정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그 두려움을 억누르려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싹튼 스트레스는 암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지금 마음에 억눌린 분노와 화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남에게 화를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하루속히 풀어내야 합니다.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공통점 8번째,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암과 같은 큰 병을 앓고 나서 사람이 바뀐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움켜쥐고 매달리고 집착했던 그깟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는 거란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작고 소중한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된 때문일 겁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신경 써서 노력한 결과 변한 것이죠. 긍정적인 감정이 불러오는 행복 호르몬은 혈압, 심박수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고 백혈구 세포를 증가시킵니다. 의사도 포기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 9번째, 건강보조제를 적극 활용했다. 건강보조제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기생충, 중금속, 독소, 유해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해독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남이 좋다고 하는 건강보조제가 내 몸에도 꼭 좋을 리 없다는 것,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흡연자에게는 그 좋다는 비타민 A, 루테인, 비타민 6, 비타민 12를 복용하면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좋다는 것 그냥 덩달아서 막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도 포기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 10번째 마지막, 직관력을 얻게 되었다. 야야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자기 몸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해 가면서 집중할 때 내 몸에 대한 직관력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직관을 따를 때 암 환자들의 치유 능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꼭 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 또한 더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